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비술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스크, 쓰기 싫은 마스크 쓰고 다니죠. 쓰고 다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로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쓰기 싫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 황사를 막아주는 나무가 바로 이 비술나무라고 합니다. 이 비술나무는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죠. 건조한 몽골의 고비사막에 이 비술나무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바로 그 사막에서도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몽골에 이 비술나무를 고비사막에다가 많이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많이 심어 주어서 그 황사를 막기 위해서 이 비술나무를 심어 주었더니 사막에서도 이 비술나무가 엄청 잘 자라 가지고 방풍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라고 합니다. 이 비술나무, 닭벼슬이라고 하는 닭벼슬나무라고 불렀는데 이 나무를 예전에는 비술나무라고 하지 않고 닭벼슬나무라고 하고 벼슬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벼슬이라고 하는 것, 닭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달개 머리, 그러니까 달개 이마 위에 빨갛게 달려있는 표준말로는 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벼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는 꽃의 모양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 닭의 벼슬을 닮아서 닭벼슬나무라고 했는데 이 닭벼슬나무의 벼슬을 또 버슬이라고 부르다가 버슬이라고 하다가 다시 비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은 비술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닭벼슬을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닭벼슬을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닮지 않았는데 열매를 보면 닭벼슬을 닮아 있습니다. 요걸 달개 머리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이렇게 닭벼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 닭벼슬 좀 비슷하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것이 바로 닭벼슬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닭벼슬 하던 나무가 닭벼슬이 닭자 빼버리고 벼슬나무 그러다가 다시 버슬나무 그러다가 비술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술나무는 키가 크고 잘 자라는 나무죠. 잘 자라고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라는 속도가 속성수죠. 빨리 자라는 나무이고 이 나무는 키를 보면은 비술나무의 키를 보면 키가 15m에서 20m까지 자란다. 그래서 키가 큰 나무죠. 키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교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큰 키 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큰 키 나무인데 20m까지 자라는데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비술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줄기에 이렇게 하얀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 줄기는 비술나무의 줄기는 이렇게 줄기의 나무 껍질은 거의 검은색이죠. 까만색에 가까운 검은색의 이러한 숲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껍질에서 이렇게 물기가 수액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수액,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 이것을 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액체가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길게 하얀 자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마치 하얀색의 까만 바탕에 하얀색의 페인트 칠을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막걸리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보면서 막걸리 생각하십니다. 요거 막걸리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원줄기라고 하죠. 이것을 원줄기라고 하는데 중심줄기를 우리 원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에서 수액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가 흘러내려서
길고 하얀 요런 자국이 생긴다. 그래서 이 나무는 멀리에서 보더라도 나무의 줄기에 하얀색의 페인트 칠을 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저거 비술나무 하고서 금방 알게 됩니다. 비술나무라고 알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 줄기에 하얀색의 막걸리 자국입니다. 하얀색의 막걸리 자국인데, 그리고 이 나무는, 비술나무는 잎의 크기가 느릅나무 종류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길이가 3cm에서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잎의 크기가 가장 작다 하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인데, 요거 같은 과의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를 보면 느릅나무의 잎은 4에서 1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훨씬 크다. 4에서 12c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는 아무리 길어봐야 12cm는 고사하고 5cm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잎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을 보면은 잎에 여기를 잎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 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것을 엽두라고 하고 여기를 엽저라고 합니다. 엽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엽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잎이 점점 이렇게 가면서 점점 뾰족해진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점첨두라고 하죠. 점점 끝이 뾰족해진다. 그래서 점첨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죠. 비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점점 뾰족해지지 않고 뾰족해지지 않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된 잎의 요 끝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뾰족해진다. 갑자기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 모양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 느릅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를 보면, 느릅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을 요 모양이 도란형이라고 하죠. 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거꿀 달걀 모양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러한 모양을 거꿀 달걀 모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는 보면은 요게 사진에서 요게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씨앗이 있죠. 요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씨앗이 있고, 씨앗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넓은 날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날개가 있고 이쪽에도 날개가 있고,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이렇게 시과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과라고 하는데, 요 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과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그냥 날개를 가진 열매다. 그래서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요 씨앗의 위치입니다. 씨앗의 위치가 전체의 날개 중에서 씨앗의 위치가 여기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 씨앗은 날개 위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죠. 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는 보면은 열매 가운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씨앗은 날개의 중앙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씨앗이 날개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느릅나무는 도란형 거꿀 달걀꿀이었는데, 요 씨앗의 모양은, 요 비술나무의 씨앗의 모양은 이렇게 원형에 가깝다. 둥근 원형에 가깝다. 그래서 한자로 원형이고 우리말로는 둥근꼴이라고 하죠. 이렇게 둥근 꼴의 가운데 쪽에 위치한다. 한쪽으로 위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위치한다. 씨앗이 가운데에 위치한다 하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나 느릅나무나 요 열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서 옛날에 이걸로
떡도 쪄서 먹고 요걸로 막걸리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막걸리도 만들어 먹은 것이 느릅나무와 비술나무인데, 요 유용하게 사람들이 배고프던 보릿고개 시절에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열매가 바로 요 비술나무의 열매하고 느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비술나무와 느릅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는 참 구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요 꽃은, 비술나무의 꽃은 보통 3월 하순경, 그러니까 춘분경이 됩니다. 절기상으로 춘분이 되는데, 춘분은 보통 3월 21일경이죠. 우리 올해 2023년에도 보면은 춘분이 3월 21일인데 바로 그 무렵에 꽃이 피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와 느릅나무인데, 이 꽃을 보면은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 잎은 전혀 보이질 않는 상태에서 꽃이 먼저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은 요 비술나무나 느릅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의 꽃도 보면은 이렇게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 그래서 꽃이 먼저 피고, 요 꽃이 3월 달에 춘분경에 꽃을 피고 나면은 그 뒤에는 바로 요 꽃이 바로 열매로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꽃이 피었는데 4월 달쯤이 되면은 벌써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죠.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고, 열매에서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잎이 돋아난다 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죠. 느릅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술나무도 요 꽃이 피었을 때 춘분경에 3월 21일경에 꽃이 피었는데 바로 꽃이 떨어지면서 바로 열매가 맺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죠. 여기서 쌍성꽃,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요 양자는 두 개라는 뜻이죠. 양쪽에 있다 할 때 두 개다 하는 뜻이고, 성은 남자와 여자를 가를 때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요 양은 두 개니까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꽃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두 개인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은 성이 두 개인 꽃인 쌍성꽃인데, 이 꽃은 보면은 꽃이 한 개가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모여서 핍니다. 여러 개의 꽃이 타닥타닥 모여서 피는데, 이 꽃을 느릅나무를 먼저 보면은 느릅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 꽃 하나에 꽃의 숫자가 7개에서 15개가 모여서 이러한 꽃차례를 이루게 돼서, 이렇게 꽃차례를 이루면서 이 꽃이 모두 쌍성꽃이 7개에서 15개가 모여서 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7개에서 15개인 것을, 요것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꽃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대가 여기 있고, 꽃대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꽃잎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4개가 있습니다. 꽃잎도 4개가 있고, 여기에 수술대도 4개가 있고, 꽃밥도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4개가 있고, 꽃밥도 4개가 있고, 이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죠. 꽃가루가 들어있어서 꽃이 활짝 피고 나면은 이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여기 암술머리에 수분이 되는 거죠. 수분이 돼서 수정이 돼서 요 암술머리에서 밑에 달려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수정이 돼서 씨앗이 성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암꽃에 암수를 가지고 있고, 수꽃에 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이 두 개인 양성화이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똑같습니다. 비술나무도 느릅나무와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꽃덮이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꽃잎이 요 갈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 갈색의 꽃잎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갈색의 꽃잎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한자로 화피라고 쓰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요 꽃잎을 우리들이 꽃잎이라고 하는 요것을 자세히 보면 요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지금 구별하기가 애매합니다. 구별하기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꽃잎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꽃받침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화피라고 말을 하죠. 화피라고 말을 하고 우리말로는 꽃을 덮고 있는 덮이다. 꽃을 덮고 있는 덮이다 해서 꽃덮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꽃덮이는 4개가 있고 수술의 숫자는 여기 하나, 둘, 3개가 보이는데 3개뿐만 아니라 5개까지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 위에 꽃밥이 있는데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어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암술에 수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꽃밥의 모양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붉은색의 꽃밥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색의 꽃밥은 금방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가고 나면은 이렇게 까맣게 변하죠. 까맣게 변하고 요 까맣게 변한 요 꽃가루 변하면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암술에 수정이 되는데, 암술을 보면은 암술은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으로 2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술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이 많아야지 이렇게 꽃가루가 나오면 얼른 닫아서 안에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털이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암술의 아래쪽에 요게 지금 사진 속에서는 요 꽃덮이라고 하는 꽃잎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요 씨방은 납작하죠. 납작하기 때문에 요 씨방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이 피었을 때 아까 여기 보면은 느릅나무의 꽃의 숫자가 7개에서 15개였기 때문에 많은 꽃이 모여서 피었기 때문에 여기 한 개의 꽃에서 많은 꽃이 7개에서 15개가 모여서 피었기 때문에 열매도 보면은 여기 한 군데에서 7개에서 15개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한꺼번에 열매가 모여서 맺히는 이런 것이 느릅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술나무도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달려 있을 때 보면 여기 한 위치에서 여러 개의 씨앗이 모여서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날개 열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모양도, 비술나무의 열매 모양도 서로 다르죠. 서로 비술나무는 열매 모양이 거의 공 아니고 원형이다. 원형, 동그란 원형인데 반해서 느릅나무는 거꿀 달걀꿀이다.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느릅나무는 잎을 보면은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같은데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잎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요거 지금 느릅나무를 보고 있는데, 느릅나무의 잎을 보면은 느릅나무의 여기 요 부분을 잎 끝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잎의 끝 부분, 이것을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잎 밑이라고 하고, 잎의 밑에 있다 해서 잎 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저라고 합니다. 엽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바로 요 엽저, 잎 밑을 보고 있는데, 요 잎 밑의 모습이 여기 맥의 중심이 요것을 중심맥이라고 하죠.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요것을 곁맥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갈라지는 맥을 곁맥이고 요것을 중심맥이라고 하는데, 요 중심맥을 중심으로 요 잎 밑의 모습이 요쪽하고 요쪽하고 서로 비대칭이다 하는 비대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죠. 이것이 느릅나무인데, 이렇게
이렇게 비대칭인 것을 우리들은 속된 말로 짝꿍댕이라고 합니다. 짝꿍둥이라고 하는데 궁둥이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대칭으로 이쪽이 좀 크다, 여기는 작다. 그래서 궁둥이가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서도 보면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큽니다. 그래서 짝꿍둥이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입 밑 옆절을 우리들은 외저라고 합니다. 왜곡되었다 할 때 그 외자를 써서 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비대칭이 돼서 외저의 형태, 짝꿍둥이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비술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또 이 나무는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추운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이지만은 이 비술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몽골 지방, 시베리아와 만주 지방,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이 비술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사막에서도 비술나무는 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살 수 있어서 몽골에 있는 고비사막, 그 고비사막에서 우리들은 황사가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황사가 날아와서 우리들은 하늘이 뿌옇게 되고 누렇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맞는 것이 바로 몽골에서 날아온,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사막의 먼지죠. 사막의 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몽골에 가서 이 비술나무를 고비 사막에다가 많이 심어줬다고 합니다. 많이 심어줘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녹화 사업을 하는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비술나무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막에 떨어진다. 사막에 그 모래 덩어리 속에, 모래 속에 요 열매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싹이 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이 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자라는 속도가 속성수죠. 속성수이기 때문에 나무가 금방 자라서 주변을 파랗게 녹화시켜준다. 그래서 녹화 사업을 할 때 최고의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는 몽골의 고비 사막을 초록색에 푸른색으로 바꿔주는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